토마토 투자 전문의 박준현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바닥을 잡는 듯 하더니 어제 또 기운이 빠지고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을 읽어주세요. 예, 여전히 최근에 시장의 하도는 경기 침체지 않습니까? 침체, 약간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면 약간 반등을 좀 했다가, 경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경기의 지표가 중요한 거니까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에 약간 좀 시장을 달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늘처럼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가 논란의 중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것 자체는 이제 파월 의장과 그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상하원 의원회 출석해서 일단은 경기가 하반기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또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파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자체가 경기 침체가 과도하게 반영이 좀 됐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빠르게 생각보다 낮아진다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 또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내구재 주문은 월요일 날 상당히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떨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떨어졌고, 오늘은 소비자 심리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더 크게 반응한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전형적인 아직은 약세장이다. 이제 호재가 반영되지 않고 악재는 더 크게 반영하는 그랬던 시장이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로 되돌아본다 한다면 여전히 최근에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는 반등, 코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끝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자체는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부진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등락률을 좀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지난 주간 단위로 7% 이상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3.9% 떨어져 있습니다. 20% 하락했다가 7% 정도 반등했으니까. 이거 기사 봤어요. 6월 증시 전 세계에서 우리 증시가 가장 안 좋았다고. 네, 그 다음에 코스피가 2등입니다. 맞아요. 네, 코스피가 14% 떨어졌다가 5% 반등했으니까 그래도 지금 9.8%예요.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 언저리 하락했다가 이제 오늘 나스닥 시장이 하락한 거 반영 안 했으니까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지금 눈에 띈 것 자체는 오른쪽에 중국 증시죠. 중국 증시가 강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 구조 자체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 시장 자체도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가 좀 돼 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6월 달 들어서 특히 부진한 부분 자체는 어디에 찾아야 되느냐? 일단 펀더멘탈 훼손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기업들 실적 하향 전망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전망 하향은 없어요. 일부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은 올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180조 원 정도 좀 되는 건데, 거의 현재 컨센은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 자체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큰 게, 주요 업종들이, 우리나라 업종들이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만한 업종이 없어요. 일단 은행주 무난하게 나올 거고, 증권주는 안 좋게 나올 거고, 보험주 괜찮고, 그 다음에 현재 실적이 좋게 나오는 쪽이 자동차가 예상외로 좋게 나올 것 같고, 정유업종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요. 하학업종은 안 좋을 겁니다. 계속 안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IT 삼성전자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여타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기라든가 실적은 상향이거든요. 이게 조선주는 실적 턴어라운드. 나쁘게 나올 만한 업종은 없기 때문에 실적 하향 조정폭은 없다. 즉 펀드멘탈은 해소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수급 이슈였다. 저는 이게 부분이 가장 큰 주가의 하락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수급 이슈 중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는 좀 많이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6월 16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약 1조 8천억 정도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맨 아래쪽에 지금 보라색이 외국인 선물 매수 추이거든요. 6월 16일 이후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1조 8천억 정도 환매수를 했어요. 그다음 매도 규모를 많이 쌓아놨다가 매수를 유발시키면서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현재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계약수가 6월 16일 금액으로 따지면 4조 4천억대에서 지금 2조 6천억까지 줄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는 많이 줄여두고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 외국인 매도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5월 말부터 급속히 매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약간 매수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살짝 올라온 게 그렇죠. 보이네요. 그게 이제 반등연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떨어지는 자체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것 자체는 신용 물량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신용 융자 잔고 자체가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맨 오른쪽에 결제일 6월 27일 결제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8조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할 때가 19조 5천억이었거든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서 1조 5천억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전에 21조 6천억이었거든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물론 최고점은 작년 9월 달에 26조 원대 했었으니까, 최근에 고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무려 한 3조 6천억이 줄어들었는데, 3조 6천억이면 거의 2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7조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악성 물량들이 정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주가 하락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고요. 그게 향후에 브레이크에 본다면 신용 매도 규모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향후에는 제한적이다. 이런 또 부분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또 부분들은 악재로 반영이 되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향후에는 완화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중국 증시가 봐야 되는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 4월 27일 저점이 2863이었거든요. 네. 지금 3400입니다. 저점에서 무려 19% 정도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중국은 지금 물가가 안정을 찾다 보니까 2월달, 3월달부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거고, 또 네. 최근 들어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부분 자체를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자체는 국내 중국과의 경기 민감주 관련 정보도 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가 화학 업종이 가장 부진합니다. 이런 또 부분도 또 국내가, 이게 향후에 이런 것들이 약세로 작용했는데 향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국내 기업들 국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아마 IT가 시장을 실적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차가 지금 계속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현대차, 기아차 각각 2조 원이 넘을 거란 전망이거든요. 이게 올해 연간 전망치가 지금 14조 8천억이 나오는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 반도체 부족난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상당히 실적이 좋다는 것 자체는 이만큼 펀더멘탈이 탄탄한 부분 자체가 국내에 충분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내는 시그널들을 쭉 봤을 때 뭔가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았나. 왜냐면은 근본적인 하락의 이유가 수급이라고 하셨는데, 네. 외국인도 조금씩 돌아섰고 신용도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고,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워낙에 많이 빠진 것도 지금에 와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일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은 뭔지, 바닥 나온 거라고 판단하시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경기 침체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반영이 좀 됐다. 앞서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요인이 가장 컸던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용 물량 자체가 급한 물량들이 정리가 좀 됐고, 앞으로 신용 물량 자체는 앞서 제가 18조 원인데 아마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줄어들 겁니다. 지금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동시효과에 코스닥 시장에 1,100만 주,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 700만 주가 반대 매매가 물량이 출회가 됐거든요. 그 물량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어느 정도에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용중개 잔고 자체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근데 신용중개 잔고가 바닥이면 주가도 바닥이 나옵니다. 제가 주식시장 경력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서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 좀 나왔다고 좀 보는 쪽인데, 일단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경기 침체 부분 자체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완화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의 8, 9월 정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완화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PC 지표 자체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완화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날 좀 나온다고 좀 봐야 되겠죠.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등락 구간인데 미 증시가 오늘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은 11,0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되지 않겠나 저는 쪽이고. 그래서 당분간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PC 지표 확인 때까지는 11,000포인트대가 지지가, 만약 PC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한다면 약간 저점까지 잠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그 선에서 지지가 된다. 왜냐하면 11,000포인트 정도 수준이 나스닥 시장이 30% 넘게 하락한 수준이거든요. 30% 넘어간 수준 자체는 경기 시스템상의, 금융시장의 시스템 붕괴가 나오지 않는 한 30% 이상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또 분들이 하락 요인을 반등,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이틀 전도 지금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인데 추가적으로 매수 여부 자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는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서 했다시피 개인 신용융자 자체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난주처럼 하방 변동성은 안 나온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약한 흐름 전개되겠지만은 그래서 겁날 건 없다. 이미 또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는 여전히 이격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납폭 과대 수준입니다. 납폭 과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수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58,000원대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2,360포인트는 충분히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당분간 개인적으로 생각한 지수는 2,360에서 2,380포인트 사이에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매 전략 자체는 단기 납폭 과대 종목과 A16 실적 성장 휴식 관심인데 업종으로 잠깐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업종보다 많이 빠진 게 가장 많이 빠진 게 철강 쪽입니다. 16%. 뭐 포스코가 16% 떨어졌고 현대제철도 19% 떨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거 철강업종은 2분기 실적은 최대치입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된다 하더라면 경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성장주냐 민감주냐 얘기를 할 때 만약 경기가 침체가 된다 하더라면 경기 민감주들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성장주들이 빠르게 반등 나왔던 부분이고 대표적인 가치주인 철강업종은 부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 최대치를 감안한다는 납폭가드 쪽에 철강업종과 그다음에 서비스업 자체는 이제 인터넷 쪽이니까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는 쪽이 정유라든가 자동차 쪽은 상당히 안전판 역할을 하겠지만 기대 수익률 자체는 안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 않겠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라든가 신재생 관련 종목들도 약세 국면 쪽에서 유럽의 정책 변화와 함께 긍정적으로 최근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준영 운영위원의 마켓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하방은 견고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할 때 어떤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지까지 팁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종목도 궁금하실 테고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 차별화 장세, 무엇을 사야 하나, 여기서 이제 종목이 좀 공개가 됩니다. 이 시간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